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드디어 저희가 나가네요. 뭘 해볼 거냐면 IAT를 해볼 겁니다. IAT. IAT가 이게 좀 복잡하고 이 첫 번째 난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별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T 이 개념을 잘 잡아 두시면은 윈도우 OS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근간을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래서 IAT는 뭐냐면요. IAT의 정의부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AT는 윈도우 OS의 OS가 뭐냐면 운영 체제입니다. OX의 핵심 개념입니다. 개념인 이제 C가 빠졌네요.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나 그다음에 뭐 DLL 이런 구조 있죠. 구조 등의 구조 등의 근간, 그러니까 핵심이라고 할게요. 핵심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얘 개념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하고 있는지 기술안이 뭐냐면 서술안인데 약간 서술안은 문학적 표현이고 이건 약간 이과 표현인 약간 그런 건데요. 그냥 서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서술안 테이블인데 테이블 제가 일단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일단 AIT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어떠한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결론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지, 저희가 저번에 봤던 헬로 월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 없애고요. 여기서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헬로 월드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은 어떤 라이브러리 stdio.io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는 printf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AIT에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어려운 말은 뺄게요. 그러면 서술한 테이블이다. 여기서 테이블은 뭐냐면 어레이입니다. 어레이가 뭐죠? 배열입니다. 배열. 우리 언어에서 배우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튼 이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 헬로 월드를 빌드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헬로 월드 뜨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stdio.io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죠? stdio.io라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게 지금 이제 AIT에 저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T가 어디에 있고 조금 더 이제 깊게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DLL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DLL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장자 명으로 많이 사용하죠. TXT, EXE처럼 그 DLL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DLL 부분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AIT 부분에서. DLL을 알아야 AIT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AIT를 설명하기 전에 DLL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건데, DLL이 뭐냐면요, 이 약자거든요. 이것도 이게 뭐냐면 다이 어, 다이나믹이었나? 그죠? 다이나믹이었던 것 같은데, 여튼 다이나믹,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건 기억 잘 나네요. 링크드 라이브러리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걸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라이브러리란 한국어로 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되게 일차원적으로 해석했죠, 그죠?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그죠? 이겁니다. 이건데 딱 이름만 봤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라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표현의 이유를 알아보자. 일단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에 있죠. 옛날에 MS 도스 시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절이 아닌 MS 도스 시절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있어요. 거의 부모님 한 7, 80년대 그때 살고 계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MS 도스 시절, 옛날에 사용했던 윈도우 운영체제인데, 이 MS 도스 시절에는 이제 16비트였습니다. 16비트. 지금은 32비트 넘었고 64비트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 16비트 도스 시절에는 DLL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가 일단 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동적 연결이 아닌 그냥 이제 라이브러리, 도서관만 남은 거죠. 네, 라이브러리만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고 라이브러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되게 약간 멍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예시로 뭐 시어너에서 printf 함수를 뭐 호출한다고 합시다. 그럼 아까 봤듯이 printf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호출했냐? 되게 멍청하게 호출했습니다. 바로 그 컴파일러 있죠, 컴파일러. 원래는 그 빌드 과정을 보면요, 링커가 이렇게 연결해 주거든요, 빌드하면서. 근데 이 프린트 도스 시절에는 printf의 예를 들어서 printf가 stdio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stdio에 가가지고 stdio.h 여기에 가가지고 바이너리 코드,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 이게 뭐냐면 이진수 코드거든요. 컴퓨터 이진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얘에 관련된 모든 코드를 싹 다 긁어온 겁니다. 이진수로 싹 다 긁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이너리 코드를 그대로 긁어오면 이제 그거 그대로 긁어온 다음에 그 아까 헬로 월드 같은 프로그램에 삽입을 합니다. 네, 이 이진수 코드를 긁어와서 삽입시킨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뭔 소린지 대충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MS 도스 시절에는 이런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이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라이브러리만 있어가지고 printf 함수를 사용하려면 stdio의 그 printf에 관련된 모든 함수를 이진수로 싹 긁어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에 똑 넣은 거죠. 그죠? 이게 엄청 멍청한 방식인 게, 이렇게 되면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왜 단점이 이제 많냐면 메모리 뭐 낭비도 크고, 그 다음에 효율도 안 좋고, 매번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멍청한 방법이었는데, 윈도우에서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윈도우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거든요. 멀티태스킹, 그죠? 멀티태스킹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보면은 그림이 있을 텐데, 아이고,
오토가 나왔네요. 이거네요. 이제 윈도우 멀티태스크 다중 작업이라 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Alt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의 작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네, 특성 순간 우리가 지금 Alt 탭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중 멀티태스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중 작업입니다. 말 그대로 다중 작업. 다중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효율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 낭비나 뭐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 컴퓨터가 느려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윈도우 개발자들이 이제 머리를 좀 굴린 거죠. 머리를 이렇게 좀 굴렸더니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약간 구상한 것 중에 첫 번째 있습니다. 이게 DLL의 초기 구상이거든요. DLL 초기 구상.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해서 프로그램에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파일, 이제 여기서 이게 DLL이죠. 별도의 파일로 구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자 이런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재밌습니다. 두 번째도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반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일단이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한 번 로딩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 DLL 일단 한 번 로딩된, 예를 들어서 뭐 printf에서 여기에 스튜디오 iOS 한 번 빌려왔어. 그럼 일단 한 번 로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일단 한 번 로딩된 그 코드를 그 리소스 메모리 매핑 기술로 여러 프로세스에서 공유해서 쓰자. 네, 말이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한 번 로딩된 DLL의 코드, 그죠? DLL의 코드. DLL이 뭐라 그랬죠?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말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네, 코드를 코드 리소스 있죠? 코드 리소스를 메모리 매핑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셔도 돼요. 메모리 매핑 기술로 다 같이 나누어 쓰자. 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printf를 한번 호출했으면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쓰자는 거예요. 다 같이. 네,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해당 DLL 파일만 교체하면 되니까 쉽고 편해서 좋죠. 예를 들어서 printf가 새로 뭐 업데이트 되었을 때 printf 파일만 딱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했을 때 해당 파일 DLL 파일만 교체하면 되니까 간편하다. 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DLL을 그래서 이제 구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 윈도우 개발자들이 만든 게 DLL이다. 이 DLL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DLL은 뭐냐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즉 바로 어떠한 뭐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래, 함수로 호출한 것밖에 없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배운 거에서 해당하면은 어떤 뭐 함수로 호출할 때 특히 뭐 좀 복잡하고 긴 함수, 이런 간단한 함수 말고요, 복잡하고 긴 함수를 호출할 때 보통 이렇게 DLL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적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그래서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다. 되게 이름을 1차원적으로 지었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DLL이 로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DLL이 로딩되는 방식이 총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프로그램에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그 사용되는 순간 딱 연결 즉 로딩이죠. 이게 로딩하고 연결하고 사용이 끝나면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방법.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싹 쓰고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이게 영어로 있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요. 봅시다. 여기 있네요. 방금 봤습니다. 보이죠, 이거? 여기 딱 긁고 오겠습니다. 이거일 텐데. 이거네요. 명시적. 네. 이게 첫 번째고, 영어로. 네, 이게 영어로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영어 뜻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영어 뜻이 이제 임포트에. explicit. 임포트 있죠, 임포트. 임포트래. 자, 나중에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 개념이 익스포트 개념이 나올 때 DLL 로딩에 관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오고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시언어에서도 나오죠. 시언어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좀 공부를 이제 좀 깊게 하다 보면은 이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제 얘 AIT의 약자가 뭐냐면요. AIT의 약자가 임포트거든요. 임포트 어드레스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DLL 연결 과정이 쫙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익스포트도 나와요. 익스포트. 그래서 임포트, 익스포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튼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제 그 실행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같이 로딩돼요. 같이 연결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프로그램 종료 시 메모리에서 해제된다. 네, 해제되는 방법.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냥 필요할 때만 싹 불러 쓰는 거고, 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같이 로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점,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AIT 관련해서 하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T 관련해서. 혹시 그 커널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커널이 뭐냐면요. 그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보면은 커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커널링. 그래서 커널링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자, 보세요. 커널이 0번 링이고요. 1번이 디바이스고 2번 이렇게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보면은 커널링에 이제 유저 커널 이게 커널 권한이에요. 커널이 뭐냐면 권한이거든요. 권한을 이렇게 링으로 나타나는 게 커널 링입니다. 그래서 0번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빨개질수록 권한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커널은 뭐냐면은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둠이.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렇게 대충 지금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좀 깊게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면 커널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또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커널이 OS의 모든 것을 윈도우 OS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S 관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게 DLL 재배치인데 이 DLL 재배치가 뭐냐면요.
이건 나중에 또 깊게 할 거긴 한데 지금 간단하게 말해 드릴게요.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이 DLL 재배치가 뭐냐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자, 이번 강의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어떠한 여기가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미지 베이스가 뭔지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 기준점이죠, 그죠? 이 위치 이미지 베이스가 얘는 100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 베이스에 예를 들어서 이쪽 공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쪽 공간.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쪽 공간에 어떠한 이제 얘는 이제 실행하기 전이고요. 실행하기 전이고 여기에 이제 100이라는 주소에 A라는 DLL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는 DLL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은 이제 헬로 월드고요. 헬로 월드 HWEXE. 그러니까 printf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죠. printf라는 함수가 호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LL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프린트는 DLL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여튼간에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 안에 어떠한 DLL이 호출됐다고 하고 그 DLL의 주소를 이미지 베이스인 여기에 이제 이미지 베이스 10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호출돼 있는 이제 얘는 실행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주소가 겹치잖아요, 그죠? 얘도 이미지 베이스가 1000이고 얘도 이 이미지 베이스가 신호진수로 1000이고 얘도 1000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에서 딱 연결을 해보고 주소가 같네, 바꿔야겠다 해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2000으로 얘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게 바로 재배치거든요. DLL 재배치. 그래서 DLL 재배치를 좀 그 글자로 정의를 써드리자면 DLL 재배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 일반적인 그 DLL이 로딩 되려고 할 때 이미지 베이스가 로딩 되려고 봤더니 다른 DLL 파일이 그 이미지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이제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재배치를 시키는 게 이제 DLL 재배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미지 베이스가 겹치면은 이미지 베이스가 아니지. 어떤 파일의 이미지 베이스가 1000인데 로딩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파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빈 공간을 찾아서 로딩된다. 간단하게 현재로서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베이스고, 그럼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커널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DLL이 뭐라 그랬죠? 한국어로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옛날에는 바이너리 코드를 긁어와서 프로그램에 삽입시켰고요. 윈도우는 그게 안 된다 그랬죠. 멀티태스킹 때문에 다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LL의 초기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있고 2번 있고 3번 있죠. 그리고 DLL이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그래서 뭐다? DLL이 동적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동적으로 함수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져와서 연결 파일 형태로 만든 거죠. 그걸 그게 DLL입니다. 파일 형태. 그래서 DLL이 로딩되는 방식 두 가지. 프로그램 사용되는 순간 딱 연결이 로딩되고 필요할 때 호출하고 아니면 버려버리는 거.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같이 실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는 거. 그죠? 영어로는 그냥 대충 이거 참고만 하시고 커널은 뭐 그냥 어드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DLL 재배치도 이것도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DLL 위에 어디 갔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AIT 이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튼 DLL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DLL이 뭔지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 다음 시간에는 IAT의 구조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IAT의 입력 순서와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여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